안녕하세요. 이번에 AJAX에 대해서 발표할 모던 애자일 8기 구조입니다. 먼저 목차인데요. AJAX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AJAX 등장 이전에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,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사용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뜬금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연관이 있는 좀 CRS 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JAX는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드 XML 이런 뜻인데요. 직역을 하자면 그냥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 이런 뜻입니다. 이러면 이제 또 알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이슨을 많이 사용하죠. 그래서 XML을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HTML 태그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GPT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. 대부분의 방식에서 이제 제이슨이 좀 더 효율성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, 현대에서도 이제 XML은 좀 레거시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이제 제이슨을 많이 사용한 추세입니다. 그래서 AJAX에서 저 X는 이제 좀 옛날 좀 코드의 좀 잔재?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옛날 방식, 이제 AJAX 이전의 방식을 좀 알아볼 텐데, 이제 저희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이제 아파치랑 이제 PHP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. 뭐 코드는 이렇게 짰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과정을 볼 텐데, 먼저 브라우저에 저희가 제품 목록을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URL을 쳐서 접속을 하겠죠. 그럼 이제 이 PHP 모듈이 이 product.php를 실행을 시킵니다.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데이터베이스 코드랑 그 HTML을 동적으로 만드는 코드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서버 내부적으로 HTML을 동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가 그 HTML을 받아서 화면에 렌더링을 시키게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점이 이제 전체 데이터를, HTML 전체를 보내준다는 점입니다. 만약에 지금 프로덕트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홈으로 가고 싶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위에 필요 없는, 만약에 홈을 간다고 치면 이 지금 제품 목록이 아니라 뭐 홈에 있는 데이터만 바뀌면 되는데, 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전체 HTML을 또 다시 받게 돼요. 네, 이런 식으로 다시 HTML을 받아서 렌더링을 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게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마다 전체 HTML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약간 서버에 좀 부담이 되는 작업이 되겠죠.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, 다른 URL 접속할 때마다 다시 렌더링을 해야 하니까 화면이 또 깜빡하면서 렌더링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게 동기적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페이지로 간다 하면은 사용자는 그 하얀 화면에서 그 HTML이 렌더링 되고 스타일이 입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뭐 이벤트가 할당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. 이를 이제 AJAX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전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런 식으로 뭐 상품 목록이라든지 댓글을 좀 비동기적으로 요청을 해서 좀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, 서버도 HTML 렌더링 하는 작업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응답도 빨라지고 부하도 줄어들겠죠. 그리고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로 또 간다거나 버튼을 누른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 코코 프로젝트 하고 있는 사이트의 일부 모습입니다. 지금 만약에 이 사이트가 PHP 방식으로 짜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, 여기서 지금 신발을 보고 있는데 셋업을 보고 싶어요. 그러면 딱 누르는 순간 이제 셋업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진 아이템을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해와서 그거를 또 반복문을 돌려서 HTML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저희 브라우저한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
이런 식으로 잠시 동안 하얀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JAX를 통해서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이 셋업 카테고리 아이템의 데이터들만 가져오면 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로딩 상태를 보여주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비동기랑 동기의 차이점인데요. 아까는 그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만 로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용자가 뭐 다른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하겠죠. 이제 사용법인데 사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고 그냥 어떤 게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얘는 이제 좀 옛날 방식인데요.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비동기 통신을 하는 방식인데요. 이게 형식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악시오스나 키 같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. 그거에 비해서 코드도 굉장히 길고 또 옛날 문법이다 보니까 좀 최신 문법인 프로미스도 지원을 안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익숙한 패치 API인데요. 프로미스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then을 이용해서 콜백 함수를 넣어주면 이 프로미스가 이제 완료된 후에 이런 식으로 비동기 작업이 수행된 후에 작업을 이런 식으로 콜백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. 다음은 동작 방식인데요. 이 그림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뭐 동작 원리나 뭐 이벤트 루프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마찬가지로 AJAX도 이런 환경에서 작동을 하는데요. 이 패치 함수 API가 호출이 되면 콜스택이 올라갑니다. 얘는 이제 함수나 뭐 전역 상태들이 올라가는 공간인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JAX는 비동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하지 않고 웹 API로 보냅니다. 이 웹 API에서 뭐 백엔드랑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태스크 큐로 보내는데요. 이 태스크 큐에 들어가 있다가 이 콜 스택이 비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 then에 넣어준 그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. 그 콜백 함수에는 저희가 받아온 JSON 데이터를 이제 객체 형태로 다시 파싱하는 이런 response.json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근데 이제 또 이 response.json도 사실 이 비동기 함수라서 또 이제 웹 API로 보내서 다시 작업을 한 후에 그 두 번째 then에 들어간 이런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형식으로 AJAX가 이제 동작이 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다시 콜백이 콜스택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고 없어지게 되죠. 다음으로는 이제 CORS인데요.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사실 이 AJAX가 거의 등장하면서부터 많이 발생된 문제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CORS 정책이기 때문에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까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웹이 원래 HTML을 서버에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좀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 좀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 AJAX가 등장하면서 페이지를 뭐 굳이 다시 다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. 좀 네트워크의 낭비기도 하고 사용자 경험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엔드에서 필요한 그런 JSON 데이터만 가져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UI, UX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AJAX를 사용하는 뭐 라이브러리나 그런 프레임워크가 나오면서 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역할이 좀 분리되고 서버도 나누게 됩니다. 기존에는 이제 다 줬지만 이제 데이터만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데요. 프론트 서버랑 백엔드 서버가 나눠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프론트 서버에 접속을 하면요. 여기서 이제 HTML이나 CSS,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파일을 받아와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보니까 얘가 이제 또 패치를 보내죠. 패치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백엔드 서버로 데이터 요청을 보냅니다.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가 아까는 이제 그냥 example.com에서 받아왔는데 이제는 또 백엔드 서버에서 받아오죠. 지금 오타가 났는데 WWW는 아니라
그냥 example.com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도메인이 다르죠. 여기는 그냥 example.com이고 여기는 앞에 3차 도메인으로 www.점이 붙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랑 다른 곳이네 하고 이제 브라우저가 막습니다. 아까 그 CRS 주제가 나와서 다들 아실 텐데 SOP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좀 다른 데서 오는 데이터는 막히게 됩니다. 같은 출처라면 이제 뭐 도메인이나 포트 프로토콜이 있겠죠. 같은 출처에서 온 데이터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게 되는데, 이를 해결하는 게 이제 CORS, 이제 다른 출처에서 온 요청을 허용할 수 있는 CORS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